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월 의장국인 러시아가 제재 문제를 놓고 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국제사회 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행위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히면서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7일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제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특정 역량 개발을 지연시켰다고 밝히고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면서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pecifically on DPRK, this council heard from OCHA in its December briefing to the 1718 committee that the number one barrier to send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the DPRK is the DPRK's self-imposed border closures, not international sanctio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해결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원단체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고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 은행 채널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인권 개선과 무기 개발 중단에 구체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DPRK to demonstrate a commitment to the well-being of its own people by respecting human rights, defunding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 and prioritizing the needs of its own people, the vulnerable North Koreans. 제재 대상국들의 인도주의와 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날 회의는 2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의 주도로 열렸습니다.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 인도적 품목의 대북 수출이 크게 제한됐다며 북한 주민들이 제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장주인 대사가 언급한 품목들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의 이미 반입 허가를 받은 품목들이고 단지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내 운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도 2017년 이후 대북제재 면제 요청 100건 가운데 8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병으로 인한 물류 문제를 고려해 승인기간 연장도 허가했다면서 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어려움을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책임과 비난은 모두 북한이 받아야 하며 미국은 대화와 외교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완전하고 점진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미국 탓으로 돌리며 미국이 유연성을 더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인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은 북한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책임을 추궁할 상대는 북한이고 비난을 받아야 할 유일한 당사자도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Look, if you want to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DPRK's provocations, for the potential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ve seen emanate from the DPRK, the only party that deserves blame, the only party that can be assigned culpability is the DPRK.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대화와 외교를 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과 외교 과정 중에도 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여러 수단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궁극적 도구는 외교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 진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직 미국과의 관여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실질적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뒤 자유를 찾아 탈출한 북한의 파견 요원들이 지속적으로 납치, 감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외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북한 적공국 소속 IT 정보 담당 최금철 상좌가 유엔에 망명을 신청하려다 납치돼 넉 달째 북한 외교공관에 감금돼 있다고 러시아 소식통이 VOA에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러시아에서 북한 인력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영사관입니다. 러시아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 VOA에 북한 적공국 산하 563 부대 소속 최금철 상저가 유엔에 망명을 시도하다 납치돼 이곳 지하와 근처 시설에 넉 달째 감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의 수재들이 다니는 학교 금성학원과 김책공대 박사원 출신으로 IT 정보기술 암호화 전문가로 알려진 최 상자는 중국 등 여러 외국 파견 근무를 거쳐 2019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적공국 지국에 파견돼 외화벌이와 정보 활동을 병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최 상자가 내부 책임자와의 불화,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지난해 7월에 탈출한 뒤 모스크바의 유엔 난민기구에 망명 신청을 준비하던 중 9월 20일 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라즈돌리에에서 러시아 경찰 5명에 체포된 뒤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석 달을 이제 안심했구나 했는데 이제 9월 20날 이 친구가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밖에 경찰에 와 있다고. 경찰이 5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5명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막 연락을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더 안 됩니다. VOA가 입수한 최 상자의 여권 복사본 등 자료를 보면 올해 33살의 최 상자는 북한 IT 인력을 가르칠 정도의 해박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찰총국과 북한 대외 사이버전의 두 축을 이루는 적공국의 주요 해외 활동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영사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최 상자와 북한 유학생 등 적어도 3명이 영사관이 관리하는 시설들에 구금돼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해외 북한인들의 귀국을 금지하고 있어 북한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책임들이라는 분하고 같이 뭐 다 3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실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아무래도 뭐 다시 뭐 거기 잡힌다는 게 그저 죽으러 가는 거랑 같은데 앞으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랑 같은데. 소식통들은 최 상자가 북한 적공국의 해외 해킹과 반탐 활동, 즉 밀정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북한 당국이 그의 체포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넉 달 동안 최 상자의 석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가 국제사회를 통해 러시아가 최 상자 송환을 막도록 그의 신상과 배경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정권은 맨날 이제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맨날 이제 덕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독재 정권에서 자기 젊은 청춘을 시청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진짜 자세상에서 한번 좀 행복하게 살아오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 달리 탈북민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범죄 혐의가 없는 한 강제로 북송하지 않고 국내법과 국제 인도적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극동 지역에선 당국자와 경찰이 뇌물을 받고 탈북민을 체포한 뒤 북한 당국에 넘기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VOA는 최금철 상자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와 모스크바의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에 확인을 시도했지만 7일 현재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이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이며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는 파이트 투나잇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7일 미한 연합훈련이 3월에서 오는 4월로 미뤄졌다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의 서면 질문에 군사 준비 태세는 국방장관의 최우선 관심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어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동맹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과 훈련 이벤트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훈련의 범위와 규모,
시기는 이런 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국 간 합의로 결정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7일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연기론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시행에 대해 코로나 상황과 국내 일정, 미군 증원 인원 전개 일정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미국, 한국 정부 간의 이견이 표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조를 강조한다는 분석을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북한과의 공개적 관여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물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대신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한국 간의 이견이 표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으며 북한은 계속 군사력을 향상하고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